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벌어졌죠. 이 발표로 증시가 7% 이상 상승하는 일이 나왔는데 선물 기준으로 보니까 7.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만큼 CPI 급락이 엄청난 호재였고 왜 증시가 급등하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CPI 지수 7월달에 9.1% 고점을 찍었어요. 그 뒤부터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증시는 왜 상승하지 못했느냐? 속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급락을 7월달, 8월달에는 빠른 속도로 이제 CPI가 떨어졌는데 9월, 10월 되면서 하락 속도가 너무 느렸죠. 그런데 다시 11월이 되면서 0.5%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줬다라는 거죠. 거기다 예상치가 8%였는데 7.7%를 예상한 기관도 없었어요. 클리브랜드 연준 같은 경우는 오히려 8.1%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 자체가 큰 호재였다 볼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알려진 게 이제 근원 CPI입니다.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뺀 부분으로 주거비랑 연관이 더 많은 게 근원 CPI인데요. 여름에 하락하던 근원 CPI가 가을이 다시 되면서 증시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렌트비가 안 떨어졌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중고차 가격이 급락하면서 근원 CPI도 크게 하락을 합니다. 예상치가 6.6%였는데 6.3%로 하락으로 방향성을 틀어버렸어요. 그동안 증시가 9월, 10월 달에 어려웠었던 이유가 근원 CPI가 상승하면서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꺾여버렸다.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같이 하락했던 것들이 항공료, 의료비, 의료비들이 내렸었고요. 반면에 우리가 기대했던 렌트비를 포함한 주거비랑 신차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올렸었던 대로 주거비는 향후 CPI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신차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근원 CPI가 벌써 하락을 했고 다음에 나오는 근원 CPI들도 아래로 방향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안 잡힐 것 같다라는 물가가 이제 잡히는 신호를 보내주니까 증시가 랠리를 갈 수밖에 없겠죠. 애플이 하루 만에 9%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AMD는 하루 만에 15%가 올라요. 이게 무슨 뜻을 나타내냐면은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 나왔다 볼 수 있는데, 여름에도 물가가 잡혔다라는 신호로 썸머 랠리가 갔었습니다. 그때 나스닥이 11,000에서 13,500으로 두 달 동안 2,500포인트 올랐었거든요. 여름보다 더 좋은 신호가 떴기 때문에 증시가 급등할 만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매도 물량이 역대급으로 눌러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공매도한 세력들은 재빨리 주식을 사서 갚지 않으면은 당분간 랠리가 펼쳐졌을 때 본인들이 더 비싸게 사서 주식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손실이 나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버텨볼까? 아니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빨리 사서 갚을까? 이렇게 공매도 세력끼리 눈치를 보다가 먼저 갚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뒤늦게 갚는 세력이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게임스탑처럼 쇼커버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첫날부터 빠르게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환율도 급락을 했죠. 장 전에 1380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만에 1350원으로 거의 순식간 만에 30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코스피도 꽤 좋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렇게 환율 급락이 벌어졌을 때 외국인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수혜를 많이 봐요. 지수를 움직일 때 삼성전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총 상위주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채권 금리도 급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8%가 하락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올가을 중에서 최저치로 내려왔어요. 이 채권 금리 하락은 연준의 최종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10년물은 하락하면 경기 하락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연준의 최종 금리가 한 단계 레벨 다운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12월 금리 인상이 원래 0.75냐 0.5%냐 이제 반반이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0.5로 기울었어요. 85%가 나옵니다. 연말 4.5%가 무슨 좋은 신호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효과는 내년부터 나옵니다. 내년도에 나오는 페드워치 예상 금리를 보여드릴게요. 내년 2월달 예상 금리입니다. 0.25%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높아요. 81%예요. 그럼 CPI 전에는 최종 금리를 5% 정도로 봤었는데 4.75가 내년 2월 금리라고 보니까 조금 한 칸씩 내려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년 3월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많이 바뀌었죠. 최종금리가 5%에서 이제 올라가질 않아요. 지금 관점에서는 최종금리 5% 그리고 이후로는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종금리가 5.25에서 더 높아질 거라 봤었거든요. 어떤 뉴스에서는 최종금리 6%까지 간다라고 전망했었습니다. 5.5%를 봤었던 예상치도 있었는데 그게 20%에서 1% 이하로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5% 기준금리 예상이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 80%로 금리 인상이 내년에 5.0에서 멈출 거라고 지금 보는 관점이 커졌습니다. 다음인 내년 5월 금리 인상을 봐도요,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 대다수가 됐죠. 전주만 해도 20%였던 5%가 이제 71%가 되면서 다수 의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5.25%는 24%로 하락했고, 4.75로 보는 의견은 아예 없었다가 CPI 발표하면서 2%로 생겨났어요. 이런 관점들을 봤을 때 최종 금리가 레벨 다운을 했다. 물가가 잡히는데 뭐하러 금리를 많이 올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기업이 실적 둔화를 하고 있고, 재고는 늘어나고 있고, 경기 침체 신호들도 보이고 있고, 영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도 금융위기가 오는 상황에서 연준도 더는 금리를 강하게 올릴 근거가 약해졌다 보는 겁니다. 인플레가 잡혀가는 방향성은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금리 인상을 약하게 하고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멈추자, 이런 형태로 정책을 선회한다는 거죠. 그동안 파월이 말했던 강한 금리 인상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저번에 여름에 나왔던 썸머랠리 때랑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연준의 매파인 메스터 총재가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평소보다 강도 높은 발언은 없었어요. 그리고 비둘기파로 이제 달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주식 상승론자 같은 발언을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강하게 나가지 못할 거라는 기대감을 주는데 또 이제 불을 지폈죠. 다음 금리 인상 결정이 12월 14일이에요. 아직 한 달 더 넘게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표들에 따라서 금리 인상 기대감과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번에 연준이 발표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2월 14일 날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 지표들을 보면서 나갈 것이다. 열려있는 상태라 말했는데 CPI가 굉장히 잘 나온 상태에서 나머지 지표들로 브레이크를 걸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점에서 12월 14일 전까지 미니 랠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14일 날 FOMC 발표가 나오고 더 올라가는 추가 랠리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찬물을 끼얹는 하락으로 갈 거냐, 이제 방향성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마냥 좋을 거라 생각하는 낙관론도 어려울 수 있는 게, 아직 인플레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고 증시의 폭탄이 세계 곳곳에 깔려있는 상태. 크게 보면은 이제 파월과 시진핑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인플레가 꺾였어도 기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매파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파월 의장은 주식시장을 올릴 의무가 없습니다. 기대 인플레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인플레를 확실히 잡으면 되는 사람인 거지, 괜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져서 기대 인플레를 터뜨리고 증시를 올려버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볼 때는 인플레 아직 심각하다, 안 꺾였다, 물가를 확실하게 잡으려면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실제로 금리는 조금 낮게 간다던가 이럴 수 있겠지만, 한동안 말로 시장의 기대감을 확실히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복을 입은 시진핑의 사진에서도 대만 전쟁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또 불안 요소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중앙군사위원회 총사령관 직함이 추가가 됐는데, 나중에 전쟁을 지휘하고 그 공적이 최상위에 있는 자신에게 있다라는 의미,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G20이 열려요. 이것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데, 다음 주 월요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하고 G20에 갑니다. 상원 의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재투표가 남아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경제적으로는 화해 제스처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줄 수 있고, 이거는 증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안보 면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겠죠. 중국의 도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대만 전쟁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반도체라던가 증시들의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리스크들은 남아있다라 봐야 돼요.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딜이 오갈지가 좀 중요한데, 저는 악재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많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엄청난 상승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급하게 쇼커버링을 한 거로 추측이 된다. 향후 돌발 악재들이 나오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쇼커버링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게 하루만 놓쳐도 큰 수익을 놓친다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오르면은 그때 사야지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락장에 주식을 팔고 그냥 기다립니다. 상승장 오면 살 거야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오르는 타이밍을 좀처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상도 안 한 타이밍, 특히 어제 같은 타이밍이 펼쳐지면서 갑자기 오르고 랠리가 펼쳐지면은 대처가 안 되는 거죠. 하면 되겠지라 생각하지만 이거 가짜 상승이야, 좀 오르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오늘처럼 애플이 9% 올랐어요. 손이 갈까요? 못 삽니다. 다시 떨어질 거야. 떨어지면 사자라고 했는데 다음날 또 올라요. 그러면 매수를 포기해버리죠.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고점에 매수를 해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 심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멋진 전략들을 짜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그냥 저점
저점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최대 수익은 포기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현실적으로 승률 높은 투자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타이밍을 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같은 상승을 축하는 하지만 항상 경계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